여러분, 병아리콩요. 건강식이라고 해서 그냥 하룻밤 물에 담갔다가 삶아서 드시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진료실에서 보면 10명 중 9명은 병아리콩을 잘못 드시고 계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몸에 좋으라고 챙겨 드셨는데 속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혈당은 별 차이 없고 콩 먹었는데도 뼈 건강은 그대로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는 병아리콩이 아니에요.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삶고 무엇과 같이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이 차이 하나로 흡수율이 달라지고 장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지고 혈당 반응까지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저도 처음엔 병아리콩이면 그냥 콩이니까 대충 비슷하겠지 했어요. 근데 실제로 중장년 환자분들 식습관을 오래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뼈가 약해졌다고 걱정하시는 분, 콜레스테롤 약을 오래 드시는 분,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분,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무릎이 시큰하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식단은 꽤 신경 쓰는데 정작 병아리콩 같은 기본 식품을 반쪽짜리 방법으로 드시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도 효과를 절반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깝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딱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병아리콩이 왜 50대 이후 뼈와 관절, 혈관, 혈당, 장 건강에 유리한지. 둘째, 많은 분들이 모르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 4가지. 셋째, 효과를 더 끌어올리는 황금 조합. 넷째, 절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조합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해요. 비싼 영양제 얘기 아닙니다. 집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일단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은 많이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사실은 몸이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됩니다. 안 받아들이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병아리콩도 똑같아요.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이 많다고 끝이 아니고 그 성분이 장에서 어떻게 풀리고 흡수되고 다른 영양소와 어떻게 맞물리는지까지 봐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병아리콩이 좋다 수준에서 끝내지 않고 왜 그런지, 왜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못 보는지 그 차이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50대 넘으면 골밀도 검사 결과 듣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전보다 키가 약간 줄었다. 허리가 쉽게 아프다. 무릎이 계단에서 시큰하다. 손목이 약해진 느낌이 든다. 이런 게 다 그냥 나이 탓으로만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는 뼈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어요. 뼈는 돌처럼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래된 뼈세포를 치우고 새로운 뼈세포를 만드는 작업이 계속 돌아가요. 이걸 뼈 재형성이라고 하죠. 젊을 땐 만드는 속도가 더 빠른데 40대 중반 지나고 50대 들어가면 그 균형이 서서히 깨집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더 빨라져요. 이때 칼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병아리콩의 강점은 여기 있어요. 칼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그네슘, 인, 비타민 K, 그리고 식물성 이소플라본까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칼슘은 재료일 뿐이고 마그네슘은 그 재료가 몸에 잘 들어오게 조율하고 비타민 K는 들어온 칼슘을 뼈에 붙들어 두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보면 공사장에서 시멘트만 갖다 놓는다고 건물이 안 세워지는 것과 같아요. 인부도 있어야 하고 철근도 있어야 하고 설계도 맞아야 하잖아요. 병아리콩은 이 팀워크가 괜찮은 식품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특히 이소플라본은 좀 더 눈여겨보셔야 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뼈를 깎아먹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어느 정도 작용하면서 그 급한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처음엔 콩에 그런 역할까지 있나 싶으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폐경 이후 여성의 골 건강에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꽤 진지하게 보는 자료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물론 약처럼
단번에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치만 매일 먹는 식사에서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실수가 나와요. 병아리 콩을 대충 불려서 덜 익힌 상태로 드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겉은 말랑한데 속은 딱딱한 상태. 이 상태로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장에서 가스를 만들기 쉬운 성분이 충분히 줄지 않아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불림이 부족하면 콩 안쪽까지 수분이 고르게 들어가지 않아서 삶아도 단단한 부분이 남는데 이러면 영양소 접근성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먹긴 먹었는데 몸이 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 콩은 최소 8시간 이상, 가능하면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넉넉히 불리시고 중간에 물을 한번 갈아주면 더 좋아요. 여름에는 냉장 불림이 안전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차이가 커요. 두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건강검진표에서 LDL이 높게 나오면 겁부터 나시죠? 근데 사실 LDL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산화되고 혈관벽 안쪽에 들러붙고 거기서 플라크를 만들기 시작할 때예요. 처음엔 아주 작은 줄무늬처럼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두꺼워져서 혈관 통로를 좁혀요. 그러고 나서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세게 밀어야 하고 결국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건 조용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것 같아도 사실은 수년 동안 쌓여온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병아리 콩의 많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 첫 단계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장에서 담즙산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면서 LDL이 과하게 높아지는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 안에서 어느 정도 붙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병아리 콩을 꾸준히 드신 분들에서 몇 달 뒤 LDL 수치가 의미 있게 내려갔다는 연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몸에 좋대요 수준이 아니고 혈액 검사 숫자로 보이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진심으로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실수. 병아리 콩을 건강식이라고 해놓고 소금 많이 들어간 통조림이나 가공된 병아리 콩 스매스로 대신하시는 경우예요. 이게 뭐지? 했다가 성분표 보면 깜놀해요. 나트륨 높고 기름 들어가고 당까지 들어간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혈관 건강 챙기려고 먹는데 오히려 염분과 가공지방을 같이 넣는 셈이 될 수 있어요. 통조림을 쓰실 거면 반드시 물에 충분히 헹구세요. 가능하면 삶은 원물로 드시는 게 제일 낫고요. 간도 세게 하지 마세요. 병아리 콩 자체의 장점 위에 염분 폭탄을 얹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반 손해예요. 이제 세 번째, 혈당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는 아닌데요 하고 지나치세요. 나는 착재가니 근데 당뇨 전 단계, 식후 혈당 출렁임, 오후 무기력감은 훨씬 흔해요. 아침 먹고 두세 시간 지나면 졸리고 기운 빠지고 단 것이 자꾸 당기고 손이 떨리듯 허해지는 분들 계시죠?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질 때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흰빵, 시리얼, 떡, 달달한 커피 같은 걸 공복에 드시면 이런 패턴이 더 쉽게 생겨요. 병아리 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같이 있어서 소화 속도를 늦춰줘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눠서 들어와요. 인슐린도 급하게 많이 나올 필요가 줄고요. 결국 식후 혈당 출렁임이 덜해집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점심 식사에 병아리 콩을 조금 곁들이면 오후 집중력이나 허기 패턴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식후 반응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진짜 큽니다. 세 번째 실수는 병아리 콩을 탄수화물 덩어리 음식처럼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후무스를 드시면서 흰빵을 잔뜩 곁들이거나 병아리콩 샐러드를 먹는다고 해놓고 달달한 드레싱을 듬뿍 넣는 경우요. 그러면 병아리콩이 혈당을 완만하게 해주는 장점이 묻혀버립니다. 병아리콩은 정제 탄수화물을 덜어낼 때 더 빛을 봐요. 그러니까 병아리콩을 추가하는 것보다 먼저 같이 들어가는 하얀 탄수화물과 당을 줄이시는 게 중요해요. 병아리콩이 마법처럼 다 상쇄해 주진 않아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 장이 불편하면 하루 전체가 무너져요. 변비, 복부 팽만, 가스, 속이 답답한 느낌, 입맛 저하, 피로감, 이런 게 다 연결돼요. 장이 두 번째 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장이 아닙니다. 장에는 신경세포가 굉장히 많고 장과 뇌가 계속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장이 흔들리면 기분도 흔들리고 수면도 질이 떨어지고 면역도 같이 영향을 받아요. 병아리콩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에게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이걸 먹고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걸 만들어내면 장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장 환경을 덜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실수. 병아리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몸에 좋다니까 한 그릇 가득. 이러시면 장이 놀랍니다. 특히 평소 콩류, 채소, 통곡물 섭취가 적었던 분은 갑자기 섬유질이 늘면 가스와 팽만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소량이 좋아요. 하루 두세 숟가락 정도 혹은 반 공기보다 적게 시작해서 일주일 이상 천천히 늘리세요. 그리고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물이 있어야 제 역할을 해요. 물 없이 섬유질만 늘리면 변비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이 실수하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염증과 관절 통증입니다. 나이 들면 원래 아프다고들 하시지만 사실은 그 말이 반만 맞아요. 관절 통증 뒤에는 만성 염증이 조용히 깔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큰 열이 나거나 붓는 급성 염증처럼 티가 나진 않지만 연골과 주변 조직을 서서히 자극하고 손상시킵니다. 무릎이 뻣뻣하다, 오래 앉았다 일어나면 욱신한다, 계단에서 유독 불편하다. 이런 게 다 조용한 염증과 연결될 수 있어요. 병아리콩에는 식이섬유, 식물성 단백질,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같이 들어있어요. 이 조합은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바로 끊는 진통제는 아니지만 매일의 식탁에서 염증이 덜 생기게 바탕을 바꿔주는 거예요. 진료실에서도 이런 말씀 자주 드려요. 관절은 하루 약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매일 들어가는 음식이 환경을 만든다고요. 병아리콩 국물이나 푹 삶은 병아리콩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속이 편해지고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작아 보여도 무시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큰 그림이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제대로 먹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실수 4가지를 말씀드렸죠. 그걸 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불림은 충분히. 둘째, 푹 삶기. 셋째, 양은 천천히 늘리기. 넷째, 무엇과 같이 먹는지 조심하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먼저 불림입니다. 병아리콩은 단단해요. 그래서 짧게 불리면 겉만 물을 먹고 속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요. 최소 8시간, 가능하면 10시간 이상 두시고 날씨가 덥거나 실내 온도가 높으면 냉장고에서 불리세요. 중간에 물 한번 갈면 냄새도 덜하고 장을 불편하게 하는 일부 성분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드실 거면 전날 저녁에 담가 두시는 식으로 생활 패턴에 붙이세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다릅니다. 그 다음은 삶기예요. 센 불에 잠깐 익히는 게 아니라 속까지 부드러워질 때까지 충분히 삶아야 해요. 압력솥을 쓰셔도 좋고 일반 냄비면 시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씹었을 때 포슬하면서도 가운데 딱딱한 심이 없어야 합니다. 가끔 겉은 풀어질 정도로 익었는데 속은 서걱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불림이 부족했거나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완전히 부드러워진 상태가 장에도 훨씬 편하고 다른 음식과 섞어 먹기도 좋아요. 솔직히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양 조절. 처음부터 한 공기 드시지 마세요.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하신 분, 과민성 장 증상 있으신 분, 가스가 잘 차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엔 작은 반찬 그릇 한 번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적응하면 그 다음에 늘리세요. 좋은 음식도 몸이 놀라면 역효과가 납니다. 큰일 나요. 이제 황금 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병아리 콩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채소입니다. 샐러드처럼 드실 때 올리브 오일을 너무 많이 말고 적당히 쓰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여기에 오이, 토마토, 양상추, 파프리카, 양파 같은 채소를 넣으면 식이섬유 구성이 더 다양해져서 장내 미생물에도 좋습니다. 근데 소스는 단순하게 가세요. 설탕 들어간 소스, 시판 달콤 드레싱은 줄이셔야 해요. 병아리 콩의 장점이 거기서 무너집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병아리 콩과 단백질 반찬이에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같은 것과 같이 드시면 식사 전체의 혈당 반응이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유리해요. 병아리 콩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단독으로는 식사의 균형이 애매할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 이 조합이 좋아요. 아침에 빵이랑 잼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병아리 콩 조금, 달걀 하나, 채소 약간 이렇게 가면 오전 허기와 졸림이 확실히 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렇게까지 차이 날까 싶었는데 식단 기록 보면서 깜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병아리 콩과 따뜻한 국물입니다. 나이 들수록 차갑고 딱딱한 음식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병아리 콩을 푹 삶아서 양파, 당근, 샐러리, 마늘 조금 넣고 수프로 드시면 소화 부담이 줄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도 만족감이 있어요. 특히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런 따뜻한 병아리 콩 수프가 도움이 됩니다. 장도 편하고 밤에 부담도 덜해요. 별거 아닌데 좋습니다. 그럼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은 뭘까요? 첫째, 병아리 콩과 과한 당분입니다. 후무스라고 해서 달지 않을 것 같지만 같이 먹는 크래커, 달달한 빵, 가공 소스가 문제예요. 병아리 콩 먹었다고 안심하시는데 결국 정제 탄수화물과 당을 더 많이 넣으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 이득이 줄어듭니다. 둘째, 병아리 콩과 과한 나트륨입니다. 짠, 장아찌, 가공햄, 짠 수프 베이스, 소금 듬뿍 간한 반찬과 같이 가면 혈압 부종, 혈관 부담 측면에서 좋지 않아요. 셋째, 병아리 콩과 지나치게 기름진 조합입니다. 튀김이나 무거운 크림 소스와 함께 가면 소화는 더디고 칼로리는 확 뛰어요. 건강식이 갑자기 무거운 한 끼가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셔야 해요. 특히 만성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 특정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식단을 갑자기 크게 바꾸기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해요. 병아리 콩은 전반적으로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분에게 양과 빈도가 똑같이 맞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인 상태를 봐야 합니다. 과신하시면 안 돼요. 그럼 병아리 콩이 왜 노화 속도와도 연결되느냐? 사실은 이 부분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몸 안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젊을 땐 처리 능력이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방어가 약해져요. 그래서 피부도 푸석해지고 회복이 늦고 관절도 쉽게 지치고 혈관도 약해집니다. 병아리 콩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물론 병아리 콩 하나로 노화가 멈추진 않죠.
근데 세포가 덜 시달리게 해주는 방향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누적 효과는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엽산도 생각보다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엽산은 임산부 영양소라고만 아시는데 사실 중장년층에게도 꽤 의미가 있습니다. 혈액 속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너무 높으면 혈관벽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심혈관 위험과도 연결됩니다. 엽산은 이런 흐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해요. 그러니까 병아리콩은 뼈, 장, 혈당뿐 아니라 혈관과 뇌 건강을 간접적으로 돕는 바탕식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주연은 아닌데 오래 보면 가장 든든한 조연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식품이 진짜 귀합니다. 실제로 기억력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방금 하려던 걸 잊어버린다. 손주 이름이 순간 헷갈린다. 어머, 이게 뭐야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뇌만 볼 게 아니라 혈관도 같이 봐야 해요. 뇌는 혈액 공급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지면 뇌도 영향을 받아요. 병아리콩은 직접적인 치매 치료 음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과장하면 안 됩니다. 그치만 혈관 환경, 혈당 안정, 장 건강, 염증 조절이라는 바탕을 통해 결국 뇌가 덜 흔들리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중장년층 식사에서 가치가 큰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병아리콩은 그냥 단백질 많은 콩 정도로 보시면 손해예요. 뼈에서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 이소플라본의 조합이 강점이고 혈관에서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LDL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혈당에서는 소화 속도를 늦춰 출렁임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고 장에서는 유익균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바꾸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측면에서도 장기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 먹으면 이 장점들이 다 흐려져요. 불림이 부족하거나 덜 익히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거나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결국 음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실천만 말씀드릴게요. 병아리콩은 충분히 불려서 푹 삶으십시오. 처음엔 적게 드시고 빵이나 달달한 소스 대신 채소와 단백질에 붙이십시오. 짜게 드시지 마시고 통조림은 반드시 헹구십시오. 이 네 가지만 바꾸셔도 병아리콩은 그냥 콩이 아니라 50대 이후 몸을 지키는 아주 현실적인 식사가 됩니다. 좋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먹는 법입니다. 병아리콩 대충 드시지 마십시오. 제대로 불리고 제대로 삶고 제대로 같이 드셔야 합니다.